미국 야구기자협회 BBWAA는 1931년부터 MVP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7년 신인왕, 1956년 사이영상, 1983년에는 감독상이 추가되는데요. 초대 신인왕은 다저스 제키 로빈슨, 초대 사이영상은 다저스 돈 뉴컴, 1983년 초대 감독상은 다저스 토미 라소다와 화이트삭스 토니 라루사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협회 투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적이 결코 적지 않았는데요. 테드 윌리엄스가 1942년과 1947년 두 번이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양키스 선수에게 밀려 MVP를 놓친 게 너무 옛날 일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1999년 아메리칸 리그 MVP 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평균 타율이 2할 4푼 5리인 올해보다 3푼이 높은 2할 7푼 5리였을 정도로 타고 투저가 절정이었던 그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타자들을 압도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해낸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당연히 리그 MVP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페드로는 1위표를 가장 많이 얻고도 총점에서 이반 로드리게스에게 밀려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반 로드리게스도 35홈런 25도루로 포수 최초의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지만 페드로의 활약을 넘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페드로는 투수에겐 사이영상이 있으니 MVP는 야수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보니 페드로는 9.8, 퍼지는 6.4였습니다. 2006년 내셔널리그 MVP도 논란이 됐는데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8.5인 푸울스는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음에도 승리 기여도가 5.2인 라이언 하워드에 밀려 MVP 수상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워드가 58홈런 194타점으로 홈런 타점 1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은 베리 본즈, 2006년은 하워드, 2010년은 보토에 밀려 4번이나 2위를 하게 되는 푸울스는 4번 중 1번만 수상에 성공했더라도 4회 수상으로 단독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영상도 충격적인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245와 3분의 2이닝, 2.60, 293진의 랜디 존슨이 214와 3분의 1이닝, 2.98, 218삼진의 클레멘스에 밀려 사이영상 2위를 하게 된 건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하지만 클레멘스가 18승 4패였던 반면 16승 4패에 그치며 당시 중요하게 생각된 다승과 승률에서 존슨이 밀렸던 데다 당시 클레멘스의 어마어마한 인기까지 더해져 결국 존슨이 6번째 수상을 하는 대신 클레멘스가 7번째 수상을 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로 보면 존슨 8.4, 클레멘스 5.4였고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로 보면 존슨 9.6, 클레멘스 5.7이었는데요. 당시 애리조나의 수비력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FIP로 보면 존슨 2.30, 클레멘스 3.10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사이영상 투표는 16승 7패, 2.87을 기록한 요한 산타나가 21승 8패, 3.48을 기록한 바톨로 콜론에게 밀린 2005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이었는데요. 이닝을 포함해 다승을 제외한 모든 세부 기록이 콜론에 크게 앞섰던 산타나는 심지어 리베라에게도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만약 2005년 사이영상을 따내고 3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면 산타나가 명예전당 투표에서 2.4%에 그치고 첫해 탈락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내셔널리그 사이영 투표 결과에 놀라셨거나 또는 실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67이닝으로 규정 이닝보다 5이닝을 더 던진 번스가 213과 3분의 1이닝으로 번스보다 46과 3분의 1이닝을 더 던진 잭 윌러를 제치고 사이영상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번스는 평균자책점과 FIP, 윌러는 다승과 이닝에서 앞섰는데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에서 7.7로 5.7인 번스보다 2.0이 높았던 윌러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도 7.3으로 7.5인 번스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FIP에 기반을 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윌러에게 불운이었던 점은 세이버파와 클래식파의 팽팽한 대결에서 번스가 세이버파의 몰표를 받은 반면 클래식파의 표는 윌러, 슈어저, 뷰러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번스가 1위표 12장을 가져간 반면
윌러와 슈어저는 합쳐서 18장으로 세이버 대 클래식의 결과는 12대 18로 클래식의 승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이버를 추구하는 기자들은 번스 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반면 아직까지 클래식을 신봉하는 쪽은 윌러로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다만 윌러에게 가지 않은 1위표 6장을 슈어저가 모두 가져간 부분은 기자들 사이에서 슈어저의 인기가 반영됐고 뷰러의 막판 부진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야구는 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야구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19승 5패 2.49를 기록하고 16승 8패 2.16을 기록한 그레인키에게 완패를 당한 2009년 사이영 투표는 콜론이 1위를 하고 산타나가 3위를 한 2005년의 다승지상주의에 따른다면 에르난데스가 승리했거나 적어도 1위표 25대 2로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에 당시에는 미국 선수 대 비미국인 선수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난데스도 곧 보상을 받는데요. 이듬해 13승 12패 2.27을 기록한 에르난데스가 19승의 프라이스와 21승의 사바시아를 제치고 역대 최저 승률 수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디그롬이 10승 9패 1.70으로 역대 최저 승수 수상자가 되면서 다승은 사이영 수상자를 가리는 핵심 기준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승패의 책임을 선발에게 돌리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 컨센서스, 즉 대다수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었던 반면 이번 코빈 번스의 수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닝을 투수의 중요한 가치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논란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닝도 폐기가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번스가 피홈런, 볼넷, 탈삼진, FIP에서 워낙 압도적이라 세이버파의 몰표를 받은 건 윌러에게 정말 불운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닝은 앞으로도 당분간 투수의 중요한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닝에 대한 선발 투수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오프너, 벌크가이, 텐덤 투수 등이 생기고 있지만 이닝을 소화해주는 에이스의 가치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닝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또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불펜 분업이 고도화되면서 선발 투수에게 많은 이닝보다 적은 실점을 요구하는 현재 흐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치 감독이 철저하게 보호해준 제이크 피비가 단 한 번의 완투도 없이 트리플 크라운과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수상한 2007년이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비가 완투는 없었지만 7이닝을 밥 먹듯이 던지며 34경기에서 223이닝, 평균 6.56이닝이었던 반면 번스는 28경기에서 167이닝, 평균 5.96이닝이기 때문에 32경기에서 213이닝, 평균 6.66이닝을 기록한 윌러의 탈락이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가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하는 일본처럼 선발 투수가 주인공인 야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150경기 가까이 중계를 하면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경기는 에런 놀라의 8월 22일 등판이었습니다. 형인 오스틴 놀라가 있는 샌디에고를 상대로 6회까지 퍼펙트를 이어가는 등 9회 2사까지 112개의 공을 던지며 9이닝 11K 무자책 완투승을 앞두고 있었던 놀라는 그러나 제이크 크로네너스에게 던진 117구째 공이 통안의 동점 투런 홈런이 되며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결국 샌디에고는 10회 말 끝내기 폭투에 힘입어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 경기의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을 본인이 끝내려고 했지만 동점 홈런을 맞고 덕아웃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놀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중계한 저는 경기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경기를 끝낸다는 각오로 마운드에 올랐던 과거의 에이스들이 생각나면서 코리 클로버의 노히터를 중계한 것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팀 소속인 윌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필라델피아 조 지라디 감독은 불펜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 선발 투수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야구를 합니다. 이에 윌러는 강력한 불펜을 가진 미러키 같으면 충분히 교체되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왔다 실점을 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높아진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8이닝 2자책을 했지만 9회 초 동점 상황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안타 2루타 홈런을 맞고 추가 3실점을 한 8월 26일 템파베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한 윌러와 번스 사이에는 46이닝 21자책을 기록한 평균자책점 4.11의 불펜 투수 한 명이 더 들어있다는 설명은 실은 잘못된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최고의 타자, 에이스가 맡았던 책임을 여러 선수에게 분산시키는 현대야구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구는 선발 투수가 역경을 이겨내며 경기를 끝내는 야구에서 가장 감동적일 수 있는 스토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오랜 야구 팬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